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5%를 기록하며 4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주 만에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3.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오른 수치로 9월 첫째 주 56%에서 3주 연속 하락하다가 반등한 겁니다. 사상 첫 코스피 지수 3,500 돌파, 오픈 AI와의 MOU 체결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기 초 60% 중반대를 기록하던 지지율이 빠진 상황, 여권에선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혁하는 거 좋은데 너무 싸우듯이 하는 게 좀 불편하고 피곤하다. 그런 피로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의 접근 방식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2%, 국민의힘 35.9%였습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3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 사법개혁 이슈가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킨 반면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의원 기소 등이 지지층 이탈을 초래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고향인 경북 안동과 봉화의 선영을 찾아 참배하고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갔던 김정관 산업통상장관이 귀국하며 한 말입니다. 긍정적 표현이지만 동시에 접점을 찾기까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양국은 머지않아 다시 만날 계획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뤄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시장의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견이 좁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지난 7월 말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에 큰 틀로 합의했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이익도 미국이 90% 가져가는 등의 합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로선 외환 보유 규모를 고려해 대출과 보증을 중심으로 해야 외환시장 불안정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투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 안전장치로 통화 스와프 체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제한 통화 수합 이런 식으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 딜이 외환시장에 굉장히 큰 민감하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가져갔습니다. 미국으로선 우리와의 협상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중입니다.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요. 미국도 아마 이번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 한국의 상황을 잘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 펀드 대신에 다른 걸 조금 더 내주는 선에서.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전후로 후속 협상에 진척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적부심을 인용한 법원 역시 공소시효가 짧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자신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설명 자료를 내며 이를 다시 반박했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하면서 공소시효가 짧았던 만큼 신속히 출석에 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을 감안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이 전 위원장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며 긴급하게 체포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페이스북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어겼을 경우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설명 자료를 내고 공무원이라도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직무나 지위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6개월 내 조사가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풀려난 이 전 위원장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체포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서울 한강변 재개발 단지들이 소셜믹스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동에도 소형과 대형 평형을 섞고 임대 세대도 여러 동에 고루 배치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 최대 재개발 사업장인 한남 3구역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데 박준우 기자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남 재개발 3구역. 총 8개 블록에 약 6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최근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일었습니다. 아파트 한 개 동에 20평대부터 40평대까지 여러 평형을 함께 배치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한번으로도 재개발 아니고 시세를 제대로 들어가야지만 중형 평형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수용도 이렇게 어긋습니다. 상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릉지에다 73m 고도 제한까지 걸려 있다 보니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인데 대형 평형 조합원들이 공개 반발한 겁니다. 한강이 보이는 자리에 소형 평형이 섞이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강을 조기면서 저기 대형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기 소형이 끼어있어요. 한강산대 그걸 만들면 그쪽 소형 쪽 빠지면 어떻겠냐. 20평대 30평대가 한강 종합을 끼고 있으면 나중에 뒤에 있는 30평 40평대보다 가격이 비싸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년을 같이 소유한 사람들도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전염병 환자 같이 그렇게 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위화감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 식의 언사가 굉장히 상처였어요. 임대 세대를 여러 동에 고루 배치한 소셜 믹스를 두고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운데가 34평이에요. 양쪽에 원룸임들이에요. 그 앞에도 임대예요. 이 사람은 뭐 전세계 무슨 제기였어요? 결국 조합이 기존안을 뒤집기로 하면서 목표였던 2031년 입주는 상당히 지연될 전망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